오늘은 신지아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몇몇 대회들 제가 점프 스탯을 한번 올렸었죠. 요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좀 다른 내용도 조금 더 추가를 할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점프 스탯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반복적으로 같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왜 자꾸 같은 말을 계속 하냐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겁이 날 정도로 같은 말들을 많이 반복했는데도 아직도 숙지가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어서 하긴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이 스탯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일단은 신지아의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점프 스탯 설명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왜 신지아가 예전에 쿼드러츠 플립은 힘들다, 안 된다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래도 트리플 악셀이라면 혹시 모른다라고 했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런저런 대회들이 있어요. 잘 보면은 지금 6월달이죠. 참고로 신지아는 윤하선보다 한 13개월 어려요. 그러니까 윤하선보다 13개월 어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윤하선의 점프 스탯을 뽑았던 것도 19년이었고 앞에 맨 처음 뽑았던 게 지금 신지아도 그 19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3개월 어린 신지아라는 얘기죠. 윤하선보다. 흔히 말하는 오른쪽 다리 점프. 룹은 여기서 뛴 게 없어요. 러츠 플립의 경우는 스탯이 과하게 좋아요. 이 과하게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점프가 착지가 될 때 날이 어디가 가장 좋으냐? 5번하고 6번으로 내려오는 게 좋아요. 5번하고 6번으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5번에 내려와서 6번에 날이 닿으면서 요렇게 빠져야 돼요. 그런데 신지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잘 보면은 여기 회전 속도라든지 채공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과하게. 즉 뭐냐면 이 채공 시간이라면 요건 조금 느려도 되거든요. 아니면 신지아가 날 착지를 안 하는 선수였으면 괜찮아요. 또는 날 비틀기를 안 하면 괜찮아. 그런데 신지아의 경우에는 같은 스탯이라도 윤하선보다 회전각을 더 채우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 날 착지나 날 비틀기 등이 윤하선은 하지 않고 신지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스탯에서는 신지아가 회전각을 더 잘 채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채공 시간 대비 회전 속도가 빠르고 회전 속도 대비 채공 시간이 길어요. 그럼 어떻게 떨어지느냐? 5번, 6번이 아니라 7번에 내려와서 8번으로 나가요. 그럼 회전 많이 채운 거니까 좋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5번, 6번으로 떨어져야 날이 요렇게 빠질 수 있어요. 아웃엣지 그 라인을 그리면서 7번, 8번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아웃엣지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몸의 무게 중심은 요 방향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6시 방향으로. 여기 7과 8 사이 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스텝아웃이나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번으로 오더라도 다시 7, 8번 요 중간 쪽으로 향했다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S자 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그 신지아의 러츠 플립을 보면 저런 S자 착지가 많이 나와요. 최근 2, 3년간 신지아 주니어 그랑프리 할 때 계속 한 얘기가 그거죠. 인에치 착지도 있고 S자 착지가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전이 느리든지 채공 시간이 짧아지든지죠. 그런데 이 회전 속도라는 건 지금 윤하선보다도 13개월이나 어린 신지아의 스탯이거든요. 그럼 신지아가 이 스탯,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회전 속도가 시니어 가서 유지될 리가 없어요. 6학년 중1, 2, 3 가면 느려져요. 어차피 느려질 회전 속도야. 그럼 일부러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상황에?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지. 점프 높이를 조절해야 돼요. 사실 이 시기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뚜베네나 하마다 팀에서 하고 있는 고난이도 점프를 염두에 두는 형태의 트리플 정착기예요. 트리플은 그렇게 정착시키는 거예요. 회전 속도를 최대한 빨리 가져가고 그래서 불필요한 점프 채공 시간을 줄여서 밸런스를 맞추고 나중에 피지컬이 더 올라갈 나이가 됐을 때 쿼드 정도를 뛸 때 채공 시간을 더 만드는 겁니다. 물론 회전 속도도 더 빠르게 뛰어야 되고 그때는. 그런데 어쨌든 신지아가 처음부터 쿼드러츠나 플립을 염두에 두고 키워진 애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키운다 싶은 팀은 없습니다. 그런 팀도 없고 또 그럴 수 있을 만큼의 피지컬을 가진 선수가 극히
피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팀에서도 그걸 전제로 두고 키울 수가 없어요, 선수를.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당시에 신지아의 점프를 얘기한다면 힘 조금 더 빼고 뛰자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회전 채울 거니까. 이 회전 속도면 이 숫자가 0.53보다도 작아도 회전 채웁니다. 왜? 신지아는 날 비틀기에 날착지까지 다 하니까. 그러면 시마다마오의 스탯을 얘기해보면 0.5에서 0.3이었죠. 이게 지난 시즌. 그러면서 이것보다는 조금 느렸어요. 시마다마오가. 자, 그러면 이 스탯이 지난 시즌 시마다마오의 트리플 러츠보다도 스탯이 안 좋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시마다마오가 그만큼 힘을 줘서 뛴 게 아니란 얘기예요. 힘을 줘서 뛴 게 아니고 힘 빼고 최대한 체력을 아끼는 선에서 뛰는 점프거든요. 그럼 시마다마오의 점프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3번으로 톡 끝이 닿지만 날을 돌리면서 5번에 날이 닿고 또는 4번이나 5번에서 날이 닿으면서 싹 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테크니컬에게 회전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를 염두에 두고 큰 선수와 애초에 그것이 계획이 안 잡혀 있고 무작정 닥쳐놓고 보니 스탯이 괜찮네. 점프 높이가 잘 나오네. 이렇게 돼서 뒤늦게 들어가면요. 늦어요. 어찌됐든 신지아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러츠 플립의 스탯은 과하게 좋다. 5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5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과하게 좋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하게 좋다라는 말은 장단점이 있는 거야. 피지컬적으로 뛰어나다. 5학년 치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만을 본다면 밸런스가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맞으려면 회전이 더 느리던지 채공 시간이 짧던지 아니면 날착지나 날비틀기를 안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만나가지고 과한 스탯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걸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최소한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피지컬이 좋은데 왜 싫어해? 그죠? 그리고 어차피 다 거듭 말하지만 어차피 회전 속도는 느려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 회전 속도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형태의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러시아나 시마다마오 같은 애들. 처음부터 쿼드를 염두에 두고 신지아의 러츠 플립 도약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회전 가속력에 중점을 두는 도약 메커니즘. 그런 걸 가진 애들이 회전 속도의 저하가 덜해서 결국 쿼드까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의 신지아는 쿼드 러츠나 플립을 염두에 두고 트리플 플립 러츠가 정착된 게 아니에요. 쿼드를 생각했다면 여기서 점프 높이를 더 낮췄어야 됩니다. 신체가 힘을 쓰는 그 퍼센테이지를 줄여서 채공 시간을 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전 속도적인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도약 메커니즘도 지금의 신지아보다 훨씬 더 비비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커버리면 스탯은 좋은데 쿼드 러츠 플립은 익힐 수 없는 상태로 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 당시에 러츠 플립을 정착시켜준 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지아 정도의 피지컬을 가진 아이가 정말 하늘에 별 따기 떨어지듯이 가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팀들이 그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쨌든 러츠 플립의 경우는 스탯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반대로 악셀, 살코, 토룹은 수준 이하입니다. 룹은 안 뛰었잖아요. 5학년 때 룹 뛴 게 없거든요. 룹이 없어요. 러츠 플립만 놓고 본다면 이 5학년 때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국대 중위권은 갈 수 있는 스탯이에요. 이 5학년 때 스탯도. 그런데 악셀, 살코, 토룹은요. 그냥 수준 이하입니다. 어느 정도로 엉망이냐면 얘 피겨를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만약에 제가 2019년에 신지아를 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유망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악셀, 살코, 토룹이 좀 엉망해요. 뭐 악셀은 그나마 랜딩이라도 해내는데 살코는 정말 뭐 지금의 신지아 살코는 괜찮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이때 살코는 그냥 쓰레기예요. 나는 진짜 생전에 살코가 회전축이 옆으로 기우는 건 봤어도 살코 회전축이 뒤로 넘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어쨌든 엉망입니다. 즉 신지아의 경우를 잘 보면 이 당시에는 일단 왼쪽 다리 점프의 도약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악셀, 살코, 토룹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러처 플립을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데, 뭐 만약 극단적인 경우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왼쪽 다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러처 플립부터 먼저 뛰어봤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왼쪽 스케이터화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러처 플립을 먼저 한번 익혀봤다거나,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더블 악셀을 랜딩하고, 제가 알기로는 트사를 먼저 한다더라고요. 악셀 다음에 트사를. 왜냐하면 같은 엣지 점프라서 그런지 더블 악셀, 트살, 트토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뭐 트사를 갔다가 트토를 제끼고 룹을 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어쨌든 악셀 다음에는 트사를 주로 가거든요. 근데 악셀 다음에 러처 플립을 먼저 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제가 적어놨죠. 채공 시간 대비 회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착지날이 6시 방향을 넘어간다. 7번에 떨어져서 8번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이 회전 속도면 제가 얘기했죠. 0.5에서도 점프가 성립한다고. 왜? 시마다 마오가 그렇게 뛰었으니까. 그리고 시마다 마오 못지않게 날착지를 하고, 신지아가 그 다음에 날 비틀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착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날을 내려놓는 타이밍도 5학년 때 신지하지만 지금 못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최근에 얼마 전에 남싱들 측정했을 때 우리나라 최하빈이나 차준환이나 이재근이나 착지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날을 내려놓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에서 날을 빨리 내려놓으려고 해. 좀 더 자세를 유지하고 좀 더 회전을 감고 착지해야 되는데도 너무 빨리 착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회전 구간에서 회전 속도가 떨어지면서 손해보는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런 게 자꾸 떠올라요. 신지하고 대비가 됩니다. 여기도 적어놨죠. 오른쪽 다리 점프 대비해서 왼쪽 다리 쪽이 높이가 안 나온다 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듭 말하지만 더블 악셀부터 트리플 러처까지를 놓고 보면, 더블 악셀과 트리플 토, 트리플 살코가 연결 토로 빼고요, 연결 점프 빼고 단독으로 뛰었을 때, 전제로 했을 때는 더블 악셀, 트리플 토, 트리플 살코가 트리플 룹, 트리플 플립, 트리플 러츠보다, 즉 왼쪽 다리 점프가 오른쪽 다리 점프보다 회전 속도가 빠른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회전 속도에 이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냥 트살 자체가 몸에 안 익어서 그렇거든요. 트리플 살코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지, 만약에 이게 트살이 정상적일 때 이런 회전 속도다, 그러면 신지아는 왼쪽 다리 쪽에 회전력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 이 경우는 그냥 기초가 부실해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과 이거는 갭이 크잖아요. 그죠? 왜 갭이 클까요? 공중 자세가 늦게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게 3회전에서 두 번째 회전 구간이고, 요거는 1.5에서 2.5회전 구간이에요. 즉 처음 초반에 공중 자세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 두 숫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플립을 보면 큰 차이가 없죠. 당연히 이쪽이 좀 더 작은 숫자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 구간이 더 빠른 게 정상입니다. 1.5에서 2.5회전 구간 가는 경우가 공중 자세가 다 잡힌 상태에서 도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숫자가 빠른 게 정상이고, 요 정도 차이가 정상이에요. 이건 차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트살은 아직 뭔가 점프가 다 안 잡힌 거예요. 선수 자체가. 채공 시간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왼쪽 다리 점프 자체의 회전력이 약하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것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다리 점프가 오른쪽 다리보다 회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기본 원칙에서 신지아가 벗어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단지 점프가 제대로 숙련되지 않았다, 요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처음 대회가 6월 말이었고 이제는 2월 중순이죠. 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5학년, 학년이 바뀌지는 않은 시점. 그런 관점에서 2월달쯤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채공시간 더 올라가죠? 이 정도 숫자가 윤하선도 어쩌다가 한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6학년 이후에 윤하선도. 윤하선이 지금까지도 제가 측정한 거에서는 러츠 플립이 0.57이 나온 게 없어요. 0.56 초대는 나왔지. 그런데 지금 신지아가 5학년 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신지아가 피지컬적으로는 분명히 윤하선보다는 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재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는 피지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능은 피지컬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피지컬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가지고 와 5학년 때 이 정도네? 쿼드러츠 플립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등신 같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등신 같은 생각이에요. 첫째, 내가 왜 신지아가 쿼드러츠 플립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어볼게요. 쿼드러츠를 뛸 때 필요한 선수들의 스탯들을 좀 살펴보고 갑시다. 프리로테가 없는 선수 네이든 첸 0.7초 전후의 채공 시간이 나왔고요. 제가 아까 측정했던 그 프레임에서 한 10일 정도가 나왔어요. 한유 유주로 같은 경우는 0.73을 넘어갔고 12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네이든 첸은 이거에서 0.68까지도 회전을 채웠어요. 0.68에서 0.72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한유 유주로는 0.73 미만이 되면 회전 못 채워요. 12프레임이라서. 즉 필요 채공 시간이 더 길었죠. 이건 여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프리로테가 없는 선수가 러처를 뛴다. 프리로테가 없이 쿼드러츠를 뛴다. 그러면 이 정도 회전 속도에 요 정도 채공 시간 만들어야 돼요. 여싱이라도. 쿼드러츠를 뛰었던 투루소바 같은 경우 볼까요? 투루소바는 0.64에서 0.66으로 뛰었는데 11프레임 이하였습니다. 이상하죠? 이것보다 설사 조금 빠르다 하더라도 채공 시간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왜 가능하지? 비볐으니까. 날착지 이해되셨죠? 셰르바코바는 이렇습니다. 투루소바처럼 비비고 날착지 똑같이 했고요. 채공 시간 더 짧아요. 근데 10초 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 싱글들이 쿼드러츠를 뛰는 건 이런 방식으로 뛰는 거예요. 프리로테 없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와? 우리 지금 이 선수들 다 약물을 의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수도 이렇게 됐어. 이 정도야 약물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숫자로는 이 숫자하고 거리가 갭이 크죠. 자, 참고로 투루소바의 경우 커드토가 0.6768까지 나왔어요. 최대. 왜 그렇느냐? 트리플에서는 회전을 채우는 게 쉽기 때문에 더블 악셀 트리플도 트리플 살코가 트리플 룹 러츠 플립보다 채공 시간이 대체로 짧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4회전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쿼드토 같은 점프가 쿼드 러츠보다도 채공 시간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투루소바 같은 경우도 쿼드토가 이 쿼드 러츠보다 채공 시간이 더 길게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발리에바의 쿼드토가 어땠느냐? 0.7초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발리에바가 뭔가 달랐다라는 거. 얘네들하고도. 약을 해도 한 몇 사발은 더 들이켰을 건데 그런 애도 쿼드토가 0.7이야. 그럼 발리에바의 쿼드러츠는 만약에 시도했다면 0.68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쿼드토가 0.7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발리에바의 경우는 0.65 정도 이하에서 쿼드러츠를 뛰면서 이런 회전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면 쿼드러츠 못 뛰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발리에바라 하더라도 프리로테가 없으면 쿼드러츠 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피지컬에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쿼드러츠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 싱글 스케이터를 초딩 때부터 가르친다면 점프를 어떻게 뛰어야겠습니까? 김연아와 같은 속임수 없는 프리로테 제로에 가까운 그런 러츠를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얘네들처럼 비비고 돌리고 지랄 발광을 해야 될까요? 지랄 발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벼 그냥 막 날이 달아 없어질도록 비벼야 돼. 그런데 신지아는 그렇게 익히지 않았어요. 그 점프를. 이해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 들어서 보면 윤하선보다 훨씬 적게 비비거든요. 윤하선도 크게 안 비비는 형태였어요. 6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많이 비비는 형태로 넘어갑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러츠 플립을 가장 적게 비비는 선수가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은 김채연일 거예요. 근데 김채연도 나를 돌리긴 하거든. 그럼 김채연 다음번쯤 갈 거예요. 아마 신지아가. 그러니까 나를 많이 돌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신지아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쿼드러츠를 뛰게 할 거였으면 완전히 감아서 돌리도록 가르쳤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 그런 선수가 나중에 와가지고 쿼드러츠를 뛴다. 설사 나온다 합시다. 자기 힘의 100%가 아니라 120% 끌어내가지고 쿼드러츠를 뛴다 하더라도 그건 신체에 굉장히 부담이 왔을 거예요. 베로니카 질리나라고 아시죠? 제가 한때 눈여겨봤던 러시아인데 베로니카 질리나가 쿼드러츠를 뛰는 걸 보면 분명히 0.65가 넘어가는 채공 시간에 회전을 아슬아슬하게 채웠던 걸 보더라도 착지가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베로니카 질리나도 나를 많이 돌리는 이런 타입의 선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 대비해서 무리하게 점프 높이를 만들어야 되고, 점프를 높이를 만드는 만큼 떨어질 때 충격을 감당해야 돼. 근데 그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발사각을 높여서 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착지하면서 이런 포물선을 그리고 오면 떨어지는 충격 에너지가 미끄러지는 에너지로 치환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선수가 몸에 걸리거든, 그 충격이. 그러면 그 선수는 몸에 계속 충격이 쌓일 거예요. 어거지로 높이를 만들면. 그렇기 때문에 신지아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쿼드 러츠 플립으로 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었어요, 점프가. 훨씬 더 비비는 러시아스럽게 점프를 익혔어야 돼요. 뭐 러시아스럽게라고 하기가 싫으면 시마다 마오처럼 뛰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시겠죠? 네이든 첸이 이 정도야. 그럼 우노쇼마는 0.65면 회전 채웠습니다. 왜? 우노쇼마가 비볐거든. 우노쇼마나 투로소바나 비슷해요, 스탯이. 물론 우노쇼마의 그 은퇴할 때쯤 돼서가 아니라 한창 때. 우노쇼마가 그래도 피지컬적으로 한창 그나마 괜찮았을 때. 가 투로소바 수준의 스탯이었어요. 비비는 선수와 비비지 않는 선수에게 필요한 채공 시간이 다르죠. 아시겠죠? 그리고 한유 유주루는 필요 채공 시간이 너무 기니까 결국 몸이 못 받아내고 부상이 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런 점프를 뛰었다. 와, 대단해! 쿼드러츠 아니라니까. 일단 점프를 도약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쿼드러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점프가 아무리 5학년이라 해도 신지아의 100% 전력을 다한 점프면 안 돼요. 이 점프가 한 80% 힘으로 이렇게 뛰어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20% 힘을 더 주고 쿼드러츠를 가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신지아의 완벽한 100% 전력으로 뛴 점프는 아닐지 몰라도 쿼드를 뛸 만큼의 여력이 있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루소바가 트리플러츠에서 이것보다 거의 0.1초 짧아요, 채공 시간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걔는 그 점프를 굉장히 적은 힘으로 뛴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공개 영상에서 몇 번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을 때 선수가 점프를 뛰어요. 투루소바의 요렇습니다. 이게 트리플 플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무릎을 굽히면 이게 트리플 러처예요. 그러면 조금 더 1, 2, 3이면 투루소바의 3플립, 트리플 러츠, 쿼드러츠예요. 자세가 다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투루소바가 자기 힘의 몇 퍼센트를 끌어내느냐의 차이예요. 70%, 80%, 100%. 그냥 상징적, 그냥 비유적으로. 상체가 이쪽으로 진행할수록 점점 더 누워요, 앞으로. 이거 솔직히 이거보다 더 누워, 실제로는. 솔직히 더 높습니다. 플립 때는 별로 상체를 숙이지도 않고 무릎을 별로 굽히지도 않아요. 러츠를 가면 조금 더 숙이고 조금 더 굽혀요. 그러나 이 각이 90도가 안 되거든요. 이 90도보다 커요. 근데 90도가 안 될 정도로 무릎을 굽혀요, 이 안쪽 각이. 상체를 더 많이 눕히고. 이게 뭐다? 그 선수가 낼 수 있는 힘의 몇 퍼센트를 끌어내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신지아 같은 경우는 요 자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지아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단 한 번이래. 전에 한번 본 적이 있긴 한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는 신지아의 러츠 플립에서 요 자세까지 힘을 다 끌어다 쓰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 말은 신지아는 아직도 러츠 플립에 100% 힘을 끌어 쓴 건 아니란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1번과 2번 사이에서 뛰거든요, 신지아가. 신지아의 러츠 플립 자세는 여기 1번과 2번 중간쯤 돼요. 근데 요 2번도 안 되더라고, 잘. 그러니까 2번 자세까지도 잘 안 가.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 숫자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숫자의 이면에 있는 그 선수의 도약 방식, 착지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신지아의 지금 이 스탯을 보더라도 저는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까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단 왼쪽 다리 점프의 최소 프레임이 요 정도 숫자가 나왔어요. 요 정도 숫자가. 근데 이거 트살이거든요. 그리고 트리플 살코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즉 왼쪽 다리 점프의 회전 속도가 오른쪽 다리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여기서 가능성. 자, 그 다음에 그럼 트리플 악셀이니까 더블 악셀을 봐야 되는데, 더블 악셀은 요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나 더블 악셀은 원래 회전 속도가 느리게 나와요, 대부분의 선수가. 왜냐?
트리플 악셀의 경우는 회전을 채워야 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또 너무 빨리 회전이 채워버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자세를 아주 타이트하게 안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요 구간을 측정할 때 이미 착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블 악셀이 트리플 살코보다도 회전 속도가 느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더블 악셀의 이 스텝보다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게 되면 대체로 제가 아까 말했던 요거에, 그러니까 즉 이거에 해당하는 숫자가 신지아의 경우 트리플 악셀을 뛰겠다고 마음먹고 뛰면 요 11로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11로 오게 되면 요 채공 시간이 트리플 악셀의 경우는 신지아가 0.58을 하면 돼요. 0.58을 하고 그 다음에 날착지와 날비틀기를 하면 회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 최근까지 제가 신지아인데 무슨 말을 했었죠? 더블 악셀에서 문제점. 회전축이 기운다는 얘기 했었죠. 물론 최근에는 이거 해결된 문제지만 제가 신지아 더블 악셀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회전축이 기울어서 이내치 착지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회전축이 기우는 방향이 최근에 제가 김유성의 회전축이 기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트리플 악셀. 김유성이 트리플 악셀 회전축이 기울기 때문에 날착지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었죠.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요. 신지아가. 그러니까 기울었던 시기를 보면. 즉 신지아가 회전축이 기우는 방향이 날착지를 하기 힘든 방향으로 기울기 때문에 신지아가 저런 스탯이 나와도 날착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셀이 기초가 잘 잡혀서 정상적으로 올라왔다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는 트리플 악셀을 진짜 가감하게 밀어붙였어도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초가. 그리고 고난이도 점프를 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고난이도 점프를 갈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말할게요. 카밀라 발리에바도 이런 스탯 안 나옵니다. 카밀라 발리에바도. 그러면 약물을 하지 않은 여자 싱글 스케이터가 카밀라 발리에바보다 약물을 하지 않은 스케이터가 카밀라 발리에바보다 더 좋은 피지컬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닐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이미 탈인간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카밀라 발리에바도 안 되는 스탯인데 프리로테 없이 러츠를 뛰게끔 할 거면 쿼드러츠는 포기해야죠. 신지아 정도의 프리로테, 신지아 정도로 나를 돌리려면 베로니카 질리나보다 피지컬이 좀 더 좋아야 돼요. 베로니카 질리나가 그 정도 돌렸고 많이 안 돌리고 어느 정도 꽤 돌렸거든요. 근데 베로니카 질리나도 0.65 이상이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베로니카 질리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회전 속도는 요거 이하로 나왔거든요. 11프레임 이하로 끊었어. 근데 신지아의 경우는 아마 이거 넘어갈 겁니다. 아무리 신지아가 쿼드러츠 플립을 뛰려고 하더라도 점프를 뛸 때 동작을 보면 회전 속도에 중점을 둔 자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알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아무리 이 숫자들이 지금 잘 나왔다 해서 신지아 쿼드러츠 쿼드플립 가자. 그건 돌대가리인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러나 물론 제가 2019년에 이걸 봤더라면 이걸 보고서 에이 쓰레기다라고 했겠지만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다행히 왼쪽 다리 점프가 분명히 오른쪽 다리 점프보다는 회전 속도에 이득이 있는 구간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 요 숫자를 본다면요. 그렇다면 이 점프들이 기초가 탄탄했다면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 살코 가능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쿼드 살코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신지아 지금도 트토나 트살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쿼드를 들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번에 주니어 선발전을 보니까 연결 트리플 토 뛸 때 무릎 간섭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최근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쿼드토나 쿼드 살코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고, 더블 악셀이 지금처럼 회전축이 기우는 문제 정도 해결되고 자세가 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피지컬이 올라왔던 중학교 2학년 시기쯤에는 트리플 악셀을 시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신지아가 유영보다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보다 더 나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런 스탯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선을 보이듯이 한 겁니다. 제가 22년 주니어 선발전 관련 영상을 제가 아마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공개 안 했다면 제가 블로그에만 올렸던 것일 건데
그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프리에서 7번째 점프였던 트리플 러츠가 0.56초대가 나왔어요. 7번째 점프가. 거기다가 러츠 2번, 플립 2번에 루비 1번, 오른쪽 다리 점프가 5개예요. 즉 오른쪽 다리로 점프를 5번째 뛰었던 게, 그것도 가장 후반에 뛴 게 0.56초다. 그러면 이거는 전반부에 가서 전반부로 보내면 무조건 0.58 이상 나오는 점프고, 거기다가 김연아처럼 전력을 다해서 뛰는 트리플 토가 붙는 점프였다면 0.6초를 훨씬 상회할 거다 라고 제가 수차례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 스탯으로 신지아가 정말 딱 맘먹고 러츠나 플립을 강하게 뛰면 0.63 정도 가능할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어요, 늘. 근데 그 스탯이 언제 나왔느냐? 24 주니어 월드 쇼트에서 나왔죠. 신지아 고마워. 신지아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나 혼자 개소리하는 놈이 될 뻔했잖아. 물론 신지아가 이 정도 스탯이 나온 게 그 대회밖에 없어요. 24 주니어 월드 쇼트밖에 없어. 그 외의 대회는 다 0.61초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도 시마다마오 한번 이겨보려고 좀 마음 먹고 작정하고 뛰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보통 0.63이란 점프가 일회성으로 나오고 나머지 점프들이 다 0.6초 전후로 나오는 거는 이 0.63을 뛰었을 때 의도적으로 정말 맘먹고 강하게 뛰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작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0.63이라는 숫자가 없거든요, 신지아가. 즉 이런 스탯을 보면서 얘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것, 예측하는 것, 이것이 특정 선수를 육성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김지우가 대단히 안타까워요. 참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김지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선수예요. 제가 적는 이러한 숫자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마음이 상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나만큼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왜 자꾸 했던 말 또 하느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지아의 5학년 때 점프 스탯 설명을 대충 이 정도 했고, 왜 신지아가 쿼드러츠 플립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트리플 악셀이 왜 안타까운지도 얘기를 했어요. 다음번에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